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스트 에너지 융합 연구부의 정순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제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기술 사업화 팀 이 관계자분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바이러스 오미크론 참고를 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한 9년 전, 이때부터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술 사업화 같은 그런 내용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좀 아카데믹한 연구, 소위 논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주로 내용을 하다가, 기술 사업화 팀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전망이나 동향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런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내용을 듣고 어떤 응용처가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도대체 미케노루미네센스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케노루미네센스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도대체 디지스트, 우리의 일에서의 노블티, 뭐가 참신한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적용처를 저희가 접목을 시켰는지, 그래서 브라이트 앤 듀러블, 색 조절, 디스플레이 적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요거 이외에도 다른 쪽에 어디에 접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케노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가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변형이 있을 때 발광을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탕이 망치 같은 거에 부딪힐 깨질 때 나오는 이런 빛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탕은 미국에서 라이프 세이버스라고 해서 이 사탕의 역사가 거의 한 100년이 된 것 같아요. 한 1895년인가 1900년 그 초에 구명보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학교에 가서 이걸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막 여러 개 막 사가지고 기분 좋아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탕으로 제가 이제 이 스패너로 부셔뜨리면서 사진을 찍은 거를 논문에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위키피디아 보면은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미케노루미네센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미케니컬 액션이 고체 재료에 가해졌을 때 발광하는 빛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는 쿼츠, 불 끄고 보면은 부딪힐 때마다 빛이 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암염, 망치로 두들길 때 잠깐 순간 반짝하는 빛이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시광은 아닌데 스카치 테이프가 진공에서 뜯어질 때 어떤 파열, 엑스레이가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손가락을 엑스레이로 인화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어떤 미케노루미네센스라고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용처가 현재 쓰인다기보다는 이제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어떤 이런 유비쿼트 라이트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 이미징, 스트레스 센서로 되는데, 문제점은 이런 어떤 파괴나 기본적으로 마찰에 의해서 빛이 난다는 현상으로 인해서 밝기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낮다, 좋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좀 약간 다른 쪽으로 디스플레이나 라이팅으로 좀 약간 활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미케노루미네센스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변형에 의한 루미네센스, 마찰에 의한,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디포메이션 루미네센스에서는 프렉토, 이런 어떤 탄성 변형, 소성 변형에 의해서 빛이 나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탄성 변형 같은 경우는 탄성, 즉 재료가 파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빛이 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좀 유망한 그런 종류의 미케노루미네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요 인도 사람인데 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반복적인 ML, 즉 그 ML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PDMS라고 하는 굉장히 소프트한 고무에 이제 저희가 믹싱을 시켰고요.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어떤 연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빛이 나는 현상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게 뭐지? 이러다가 미케노루미네센스라는 것을 찾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었더니 다음과 같이 빛이 나는 현상을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겨질 때, 줄어들 때 이렇게 빛이 나는, 당길 때 한 번, 줄어들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빛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즉 이게 재료가 변형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질소건이긴 한데 흔들리면서도 빛이 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나오면서 이것들을 막 흔들면서 이제 빛이 나오는 현상이죠. 실험적인 데이터로는 인장, 즉 스트레칭을 했다, 릴리징을 했다, 그런 어떤 반복적인 변형을 약 10만 사이클 해도 뭐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은 계속 유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매우 듀러블하다. 또한 이런 어떤 강한 어떤 바람이라든가 흔들리는 기계적 변형을 가하면 굉장히 밝은 빛도, 물론 여기 이제 120 칸델라라고 썼기 때문에 이런 조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약간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기존의 미케노루미네센스라고 하는 어떤 학문에 있어서의 밝기는 굉장히 많이 임프루브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내고 이 사람이 이 책을 했던 이 저자가 동일 저널에 ML 리서치의 롱타임 드림, 꿈이 터닝 투 리얼리티, 그래서 제 논문이 소개가 되면서 사우스 코리안 사이언티에서 의해서 10만 번의 반복적인 기계적 변형에 의해서도 줄지 않는다, 그런 듀러빌리티가 있다, 것들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고 당연히 저희가 또 이런 EL 형광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린하고 오렌지 색깔의 형광체를 섞으면 너무나도 당연히 색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요거를 섞은 다음에 색 조절을 저희가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린, 미케노 워터 스펙트럼, 요거는 이제 오렌지 색깔. 자, 그래서 보시면 점점점 그린의 형광 제한을 늘리면 색이 점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크린 프린팅도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턴을 이렇게 디지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지금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린, 여기가 노란색, 가운데가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패턴을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요건에서는 약간 웜 화이트, 어떤 색, 화이트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 변형, 그리고 스크린 프린팅을 해서 어떤 글자들을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포텐셜리 유스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적용에 어떤 유망한 한 종류가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저희가 미케노라고 하는 거 현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 어떤 패턴에서 글자 나오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요 분야가 아니라 다른 EL이나 일반적인 거에서 패턴 같은 거는 너무나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미케노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요것만이 갖고 있는 특정한 연구 응용처, 연구 분야의 응용처를 좀 찾고자 했는데, 우선 저희가 뭐 밝고 수명이 높은 ML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색 조절도 가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하지를 못한 게 블루를 구현을 못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적용처가 이제 있지가 않은데, 그거를 약간 다르게 바람으로 구동되는 미케노 루미네센스 디스플레이를 제가 구현을 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을 기존 어떤 그냥 플랫한 어떤 샘플이라기보다는 좀 바람에 잘 흔들리는 구조로 저희가 샘플을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블루, 그린, 오렌지 색의 이런 ML 샘플들이 발광하는 것을 관측을 했고요. 실제로 또한 이런 블루가 구현이 될 수 있음에 따라서 색자표에 보시면 블루와 오렌지 색이 구현이 되면 요거 세 개의 합의 그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화이트가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실제로 다양한 화이트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화이트가 나온다기보다는 그 굉장히 그 질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질소를 썼는데, 그 질소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화이트를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떤 패턴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돌기를 만들어서, 윈드라고 쓰긴 썼지만은 그냥 건이죠, 건.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빛이 나는 현상도 구현했고요. 그래서 ML, 이거는 요 글자만 돌기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탕색도 또한 저희가 화이트로 제작을 한 다음에 바람의 그 지역이 한 요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지금 한해지긴 했지만, 여기는 배경색은 화이트, 요 패턴 부분은 그린을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측으로는 이런 돌기가 있으면 돌기 자체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다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 보면 요 끝부분은 잘 휘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스트레스가 잘 안 걸리고, 요 기판과 요 돌기가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빛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러한 PDMS라고 하는 고무 재질과, 그 다음에 물론 처음에는 EL 재료 전혀 ML 재료가 아니었지만, ML에 지금은 ML에 빛을 내는 이런 ML 재료를 써서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듀러블한 어떤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고, 다양한 색 조절을 통해서 여러 색을 구현을 했고, 또 새로운 적용처를 저희가 미케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ML 커뮤니티에서 뭐 새롭게 어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큰 어떤 임팩트가 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그 다음에 인지니어스 스트래티지, 어떤 전략적으로 한 연구라고 이제 표현이 됐고요. 다양한 논문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했던 연구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자연에너지, 즉 바람이라든가 어떤 자연 진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발광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마일스톤, 즉 어떤 ML 역사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 저희가 연구한 ML이 어떤 카테고리의 하나의 분류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적용처를 저희가 제안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미케노는 기존에 있던 미케노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미케노 어떤 현상은 몇 번 발광을 하고 나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어떤, 즉 지금으로서는 뭐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거지만은 마찰 전기에 의해서
이런 빛이 난다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어떤 정전기 현상을 통해서 형광체와 PDMS 사이에 변형이 일어날 때 거기서 마찰이 생겨서 그 마찰 전기가 형광체, 사실은 EL 재료죠. 그 EL을 익사이트 시켜서 일렉트로루미네센스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적용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웨어러블한 어떤 패브릭, 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음용처를 좀 바꿔서 한번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우 환경,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유를 제작했는데 실제로 이런 징크 설파이드와 PDMS 혼합체는 한 7-80% 인정되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코어 파이버를 제작을 했고 일부러 이렇게 십자를 했습니다. 접착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는 어떤 실리콘 어데이시브를 제작을 해서 3차원적으로 얘가 요 계면, 요쪽에 어데이시브 계면, 그리고 파이버와 어데이시브의 여기 계면 이렇게 해서 딱 닫혀있는 구조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게 다 수동으로 어떤 섬유 기계를 이용한 건 아니었고 다 수동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과 당김에 의해서 섬유로 이제 빛이 나오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유들을 이용해서 이제 천을 재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어두워서 많이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당길 때 천이 이제 발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로버스트, 즉 좀 굉장히 잘 안 끊어지는 섬유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보면 약 380%에 끊어지고 320%에서 다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일반적인 필름 사이트에서는 한 7-80%밖에 못 늘어나는 것이 한 320%까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하다.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포인트에서 어디전이 굉장히 증가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측정을 한 거고요. 각각의 세 포인트. 그리고 어떤 기존의 필름 타입의 샘플에 비해서도 훨씬은 아니죠.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 물과 이런 세척용의 알칼리제, 세제 같은 거에도 담궈놔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재직해서도 빛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전원 없이 인간의 움직임만으로도 발광하는 어떤 섬유, 즉 천 재직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버스트한 ML 파이버는 스테이블 어드이전, 그 다음에 같기 때문에 굉장히 로버스트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이나 세제에서도 디그레데이션이 없었고, 또 ML 패브릭도 저희가 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전독성 섬유 기반 유형 발광 장치, 이것도 미케노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크 설파이드가 원래 EL 재료이기 때문에 그 EL과 ML을 동시에 발광시키는 장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E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OLED는 아니고 이러한 형광체와 후막 EL, 평면 전극들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요. EL와요. 근데 얘네들도 사실 형광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극 위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직 전개를 이용한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연구가 된 내용은 인플레인 방향, 수직 전개가 아니라 인플레인 전개를 위해서 전개 및 기계적 변형, 구동 기반 되게 복잡하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전개를 해서 EL도 잘 나오고 ML도 잘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단순한 ML, 그 다음에 전극을 가면 EL도 나와요. EL도 나오고, 다만 이 전극을 나노와이나 이런 것들 스트레쳐블한 전극을 썼을 경우에는 EL과 ML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
EL도 뭐 소개는 안 드렸지만 다른 내용을 했고, 자, 전개 기계적 동시 발광,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샘플에서 EL과 ML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이게 EL이 나오는 상황이고, 자, 이제 움직임에서 이제 ML도 동시에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ML과 EL을 동시에 나오긴 하지만 이런 평판 구조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EL을 위해서는 필드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광체 두 개가 굉장히 얇아야 되고, 또 너무 두껍게 하자니 ML은 잘 나오는데 또 필드가 약해서 EL이 잘 안 나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인플레인 전구회를 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유 전구를 저희가 컨덕팅 파이버를 이렇게 패러렐하게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구동전압은 요 간격이기 때문에 요 두께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내부에서 생성된 광이 투과해야 할 전극이 없기 때문에 광 로스가 적은 장점이 하나, 또 하나는 두꺼운 ML에도 두꺼운 두께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ML 강도도 유지가 가능하고, 또 섬유 자체 유연성으로 해서 반복된 변형에도 안정적으로 광을 방출한다는 그런 장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과 EL 어떤 그런 현상이 있고, 뭐 부핀 테스트에서도 안정적으로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플랫한 구조에 비해서도 높은 어떤 발광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파이버 사이에서 전개가 가해지면 빛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간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섬유 전극이 빛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필드가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섬유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으로는 즉 섬유 간격을 줄이면 연 발광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줄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패터닝. 다양한 곳에도 전혀 변함없는 발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OLED나 다른 전보다는 어떤 경쟁 상대로 너무 강적이죠. 그래서 현수막, 라이트 미팅 배너라든가 외부 이 빌보드, 그리고 전광판 같은 거에 쓰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머리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저의 이제 미팅으로.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크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적용처를 저희가 지금 찾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그거를 구현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처를 현재 찾고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상으로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